안녕하세요. 니콘스쿨 수강생 여러분들. 요새 동영상 촬영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촬영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렌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비디오 헤드를 쓴다든지 짐벌을 쓴다든지 마이크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 시작은 카메라와 렌즈입니다. 우선은 카메라와 렌즈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차후에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도구들, 장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미러리스하고 DSLR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DSLR보다는 미러리스가 유리한 측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F 성능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능이 있죠. 또한 이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바디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있죠. 그래서 VR 기능이 자체적으로 어떤 렌즈를 끼든지 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촬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DSLR로 이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렌즈에 있어서는 VR 기능이 있는, 그렇죠? VR 기능이 있는 렌즈가 없는 렌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업은 Z6를 기본으로 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지만 DSLR도 메뉴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약간씩 조율해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 보면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전환해주는 다이얼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영상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주셔야겠죠. 이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요. 시간이 지나고 녹화가 끝난 후에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주면 종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는 캠코더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 29분 59초까지만 촬영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행사를 끊김없이 쭉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에 나눠 찍으시든지 아니면 그런 용도로는 캠코더가 조금 더 적합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영상 촬영 메뉴에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메뉴가 있고 촬영을 하는 중간에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야 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메뉴들은 촬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세팅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 누르시고 좌측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동영상 촬영 메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초기화 메뉴인데요. 기존에 쓰시던 것 말고 저와 함께 세팅을 같이 맞춰 보시려면 이 촬영 메뉴 초기화를 통해서 기본값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값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 있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집어넣어서 촬영을 한 후에 다음 촬영에는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본값으로 돌려놓고 원하는 것을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하시다 보면 지금 설정하는 값들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미지 영역 선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실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영역 선택을 들어가 보면 FX하고 DX라는 이미지 영역이 나오죠. 그랬을 때 당연히 Z6 같은 경우 풀프레임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렌즈의 화각 그대로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DX 이미지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진의 경우에는 크롭이 되면서 사진의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조금 예외가 되는데요. 조금 이따 배울 4K 혹은 Full HD 이 가로 세로 픽셀 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지 영역 FX에서 DX로 전환한다고 해서 가로 세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렌즈로 풀프레임 영역과 DX 영역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미지 영역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영역을 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의 렌즈로 조금 더 광각, 상대적으로 좀 망원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다 촬영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메뉴 설정 중에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해야 되는 메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화상 사이즈와 프레임 수입니다. 사진에서도 로우냐 JPG냐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동영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 사이즈와 프레임 수를 먼저 결정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메뉴입니다. 화상 사이즈 프레임 수에 들어와 보면 아주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840-2160 30p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메뉴이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K 30프레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40 거의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4K로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TV로 얘기하면 UHD TV에 해당이 되겠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영상이 촬영이 되는 겁니다. 4K와 Full HD는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2배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920 곱하기 2 하면 3840이 나오는 거고 1080 곱하기 2를 하면 21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치자 그러면 Full HD보다 4K가 4배 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이미지 퀄리티도 좋아지고 아주 유리한 면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용량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용량이 크다 보면 메모리 카드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에서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4K로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보통 현업에서도 대부분은 FHD로 아직까지는 FHD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선은 FHD 1920, 1080 픽셀의 FHD로 촬영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퀄리티의 영상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이제 4K로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카드, 그다음에 용량, 컴퓨터 성능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그 뒤쪽에 있는 프레임 수인데요. 4K의 경우에는 30프레임, 25프레임, 24프레임 그 다음에 풀 HD의 경우에는 120프레임, 100프레임, 60프레임, 50프레임, 30프레임, 25프레임, 24프레임. 풀 HD의 경우가 훨씬 더 다양한 프레임 수의 메뉴를 가지고 있죠. 이 프레임 수는 쉽게 말하면 1초에 몇 프레임이 들어가느냐,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24프레임이면 1초에 24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거고 60프레임이면 60장의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프레임이 가장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30프레임은 프레임 수가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영상기를 돌리는 듯한 영화 같은 느낌의 촬영을 원하시면 24프레임으로 프레임 수를 조금 줄이시면 되고요. 움직임이 조금 많은 영상을 찍으실 때 좀 더 부드럽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60프레임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량하고 또 관계가 있겠죠. 1초에 60프레임이 들어가는 것과 1초에 30프레임이 들어가는 것은 용량이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촬영한 후에 약간의 슬로우 모션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프레임 수가 많은 60프레임 혹은 120프레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3개의 프레임 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25프레임, 50프레임, 100프레임 같은 경우는 유럽 방식의 프레임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화상 사이즈나 프레임 수를 추후에 나중에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풀 HD의 30프레임을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어떤 영화 같은 느낌을 위해서 저는 풀 HD의 24프레임을 우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화질 메뉴를 들어가 보면 높음과 일반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일반이 기본값이 되고 높음이 조금 더 화질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음이 기본값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으로 낮추면 용량은 조금 줄어드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계단 현상처럼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화질은
웬만하면 높음으로 선택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화질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용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일반으로 선택을 하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높음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파일 유형은 MOV와 MP4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물음표, 도움말 기능을 눌러서 보시면 MOV는 컴퓨터 편집에 적합합니다. MP4는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파일 유형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MOV가 상대적으로 화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을 해서 어떤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MOV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쭉 찍어서 압축된 영상으로 두루두루 촬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MP4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MOV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메뉴는 ISO 감도 설정인데요. 들어가 보면 최대 감도값을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사진처럼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고정을 해놓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이미지를 쭉 보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감도로 촬영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Z6가 지원하는 최대 상용 감도인 51,200을 그냥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ISO 자동, ISO 감도, 그리고 가로에 M모드 이렇게 써 있을 텐데요. ISO 자동 M모드 온, 오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M모드로 촬영을 할 때 ISO 값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정을 해놓고 촬영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메뉴는 굳이 여기에서 안 하시고 ISO 버튼을 통해서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오프를 해놓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ISO 감도 M모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도를 설정할 때 쓰는 그 숫자들이 쭉 써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SO 100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M모드만 ISO 자동 기능, ISO 감도 값을 메뉴에서 설정을 하게 해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M모드를 제외한 A모드, S모드, P모드에서는 감도를 내가 임의로 고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자동 값으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감도 값을 딱 고정해 놓고 찍고 싶다 그러면 M모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동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촬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절해야 되는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ISO 감도 값도 후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촬영할 때는 어떻게 조절하면서 쓰는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메뉴에서는 ISO 감도는 자동을 오프를 해놓고 기본값은 100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이트 밸런스, 픽처 컨트롤, 액티브 디라이팅 이런 기능들은 촬영을 할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에 촬영하기 전에 설정해야 되는 필요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상 사이즈와 프레임 수였었죠. 풀 HD에 24프레임을 기본값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동영상 화질은 높음과 일반이 있었습니다만 높음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동영상 파일 유형은 MOV와 MP4가 있었는데 편집을 위해 MOV를 사용할 것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메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